비상계엄 선포와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야는 무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정국은 혼돈 속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요? 또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보수 정치인의 잠룡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행하고선 처음 오신 네,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작년에 모시고 싶었는데 진짜 왔어야 된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요즘 이 어수선한 시절에. 예, 뭐 국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나라 걱정이 너무 크고요. 네. 특히 저는 경제 민생 걱정이 제일 큽니다. 네. 네.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보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속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면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의회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선 개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뭐 권 대표 오늘 연설에도 있지만 네. 1987년에 헌법 개정을 하고 이제까지 그 헌법으로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네.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 헌법으로 왔는데 이 40년 동안 우리가 8분의 대통령이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네.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네. 대통령까지 네. 국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비극적인 최후를 네. 맞고 탄핵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5년 단임 대통령제 네. 그것도 대통령한테 인사권이다 뭐 여러 가지 권한들이 네.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함이 시스템의 결함이 드러난 거고 그와 동시에 국회도 말이죠. 한 당이 과반수를 지배를 하고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지배를 하는 네, 식으로 네. 하면 저는 제왕적 국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국회도 저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너무 센 것 네. 같아요. 오늘 권 대표도 그런 거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동감하면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 둘 다 권한을 더 낮추고 그다음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 헌법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하고 이게 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아예 말 입 밖에 꺼내지도 않는데 일부러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헌법 그대로 그냥 빨리 탄핵 심판하고 네. 빨리 대선하자.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 자세가 아니다. 네. 저는 헌법 개정 심각하게 네. 해야 되고 이게요. 국민들께서 뭐 헌법 개정의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미 국회에서 오랫동안 네. 헌법 개정을 연구를 해왔고 네. 전문가들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금 합의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 거 저는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네. 저는 같이 헌법 개정 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네, 네. 그나저나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예. 대표 연설 뭐 잘사니즘, 기본사회 성장 뭐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가 무려 29번이나 나왔다던데요. 그 관련해서 메시지 내셨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뜻풀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랬더니 오늘 이재명 대표가 네. 페이스북에다가 네.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네. 헌정 질서를 뭐 파괴한 사람들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냐 이랬는데 아. 제가 또 거꾸로 그분의 그 네.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주 4일 근로국가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네.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하면서 네.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네. 예외를 일부 인정할 필요가 네네. 있다고 본인이 그랬죠. 인정해놓고 네. 며칠 지나가지고 갑자기 주 4일 근로국가를 이야기하니까 정말 주 4일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네네. 아주 장기적으로. 네. 그런데 네. 지금 주 4일을 만약 하면요. 그러면 젊은이들 요즘 일자리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젊은 사람들 더 심각해지고 네. 영세 자영업자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네. 왜냐하면 주 4일을 벗어난 건 전부 연장 근로가 되고 맞습니다. 휴일 근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임금을 더 50% 100%를 더 줘야 되는 네, 문제가 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진짜 경제 현장의 밑바닥의 어려움을 알고 정말 저러나 네. 싶고
연금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4나 45로 올리는 거 가지고 양당이 여야가 이야기가 이렇게 논의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소득 대체율까지 이번에 올려버리면요. 네.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대표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요. 네. 지금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의료 사태 같은 거 심각한데 어떻게 하자. 네. 해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아까 모두의 우리 경제 민생 이야기 했는데 네. 이 탄핵과 계엄의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 중에 경제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 보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민생에 대해서 뭐 말로 성장을 뭐 아까 몇 번이라고 하셨어요? 29번인가? 29번. 네. 그분들이 뭐 탄핵도 29번을 하더니 성장도 29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저 성장을 29번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하면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 그렇죠. 기본사회거든요. 그게 맞아요. 상징 자본이었죠. 예. 근데 최근에 와가 그거를 버리는 것 같이 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더니 또 어제 연설에서는 다시 또 다시 보편적 기본사회와 네, 네. 성장을 동시에 하겠다 이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법 리스크보다 신뢰 리스크가 더 네, 크다라고 제가 네, 네. 이 강조하는 이유가 아. 사법 리스크 이전에 사법 리스크도 그렇게 많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사람 도대체 믿을 수 있냐. 네. 말을 며칠 만에 이렇게 바꾸는 사람을 네. 기회주의적으로 뭐가 표가 된다 싶으면 우클릭했다가 네. 또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음. 오른쪽 왼쪽으로 너무 정신없이 다니니까 국민들이 이런 정치를 믿어도 되느냐 네.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네. 오래전부터 우리 경제 요즘 그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거 보고 네. 국민들 깜짝 놀라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저는 우리 경제가 미국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혁신 성장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 이공계로 더 오게 하고 스타트업 더 많이 하게 하고 의사 판검사로 몰리는 이 현실을 고쳐줘야 된다. 네. 그 혁신 성장을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성장을 주장하려면 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키겠다는 건지 네. 구체적인 전략 이런 거를 내놔야지. 네. 그런 거 안 내놓고 성장 이야기하면서 주 4일 근로국가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무슨 오른쪽 깜빡이 켜놓고 또 왼쪽으로 가는 네. 건지 이런 신뢰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형용 모순을 지켜가신 거 아닙니까? 경영 모순이죠. 네. 뜨거운 아이스 바로 아메리카노라는데.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뜨거운 거 한 잔, 차가운 거 한 잔 보내줘야 되냐. 냉온탕을 오고 아니 유튜브에 네. 아이디 마지막 기회님이 네. 유승민 대 이재명 토론 가자 하셨어요. YTN에서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아, 한 번 해봤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유시민 작가도 있고 아. 전원책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네 명이 네 명이서 어디 JTBC인가 한 번 해봤어요. 네. 몇 년 전에. 네.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1대1 토론 한번 제안하시죠. 아 그럼요. 이재명 대표하고 제일 중요한 경제 민생 문제. 네, 가지고 토론하자. 그거 가지고 토론 좀 해보자. 맞짱 토론. 예, 그럼 좋습니다. 그날 테이블에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한잔 한잔 대접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네. 또 이 대표가 국민 소환제를 또 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 이것도 약간 형용 모순 같은 거죠. 국민의힘 그게요. 내에선 이제 오히려 1호 소환 대상이 이 대표 아니냐. 이게 더군다나 개헌도 전제돼야 하는데 의원들은 4년 임기를 헌법으로 보장해 놨기 때문에 이건 개헌이 필요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표는 덥석 던져놓고 아무 말 없습니다. 그걸 직접 민주주의 한다 그러면서 국민 소환제 이야기를 네. 이재명 대표가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정치가 얼마나 지금 꼬이고 잘못 가고 있습니까? 네. 양쪽 극단으로 막 그냥 얼마나 극한적인 네. 대결을 하고 국민이 분열과 갈등 이걸 앞으로 도대체 정치가 이걸 치유하고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려면 그러면 정치 전반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네. 헌법 개정 포함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내놔야 되는데 다른 정치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예.
딱 끄집어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 네. 국민 소환제 그거요. 잘못하면 그냥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소위 개딸들 네. 그 사람들이 뭐 서명하면 그냥 소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네. 아니 지금 우리 정치에서 그럼 우리 정치가 국민 소환제 하나만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예컨대 양극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 영남 호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극한의 정치 이거 개혁하려면 선거제도 선거제가- 바꿔야 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다당제로 가면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대결 갈등 네. 치유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제왕적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 이거 어떻게 더 견제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통령이 함부로 비상계엄권이든 거부권이든 네. 인사권이든 그런 권한들을 어떻게 적절히 제어를 하면서 네, 그렇죠. 국회가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 중에 탄핵권이나 입법 독재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지금 정치의 위기를 벗어나는 거지. 네. 이재명 대표 말하듯이 아니 야당 대표가 거대 야당 대표가 어떻게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 하나 딸랑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네.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주 극단으로 갈려진 이 정치에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증오의 정치, 그다음에 이 혐오의 정치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그럴 수 지적이 있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네, 수단이 될 도구로 수도 있는 삼을 수도 거고요.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재명 대표의 정치 개혁 해법이라고 네. 진짜 본인이 믿고 지금 저러는 건지 아니면 헌법 개정 이야기 하기 싫고 네. 빨리 탄핵해가지고 나는 빨리 대통령 돼야 내 감옥 안 간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저런 엉뚱한 예? 엉뚱한 진짜 북을 치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동대구역 집회 여파가 사실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서울에서 주로 열렸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좀 번지는 느낌인데요.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 추산 15만,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몰린 집회였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지금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월, 1월, 2월 이렇게 쭉 거치면서 네. 보수가 결집하는 네. 그 경향은 이 상황은 분명한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 확인되는 네. 거거든요. 동대구역 집회에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오래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대구 경북의 뭐 국민의힘 당원들 또 지지층들 네. 보수 유권자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영상으로 다 확인하실 네, 수 네, 있고. 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이렇게 보수 결집이 이렇게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탄핵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하는데 저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 특히 더 하고요. 네. 그런 집회 안 나오시고 이 지금 탄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네, 네. 조용하게 지켜보시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네. 판단을 갖고 계시는 네, 네. 그런 중도층의 시민들도 네. 저는 굉장히 많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가지고 대선을 해야 되면 결국 그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현장에 동대구역 광장에 현장에 모인 그 사람들의 목소리 당연히 우리가 보수 정당이니까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죠. 네. 그런데 그것만 듣지 말고 네. 중도층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제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신 김에 그러면은 네. 탄핵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하나. 그다음에 네. 탄핵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네, 네. 정치적으로 임명된 재판관들이거든요. 네, 네. 그 물론 대법원장 몫이 있고 대통령 몫이 국회 몫이 있는데 네. 대통령과 국회의 몫은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임명이니까 네.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아직도 제법 남아 있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추측이고. 8대 예. 0에서부터 5대 3까지 뭐 별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만장일치 네. 기각부터 시작해서 네, 네. 5대 3의 아니죠. 만장일치 인용부터 네. 시작해서 5대 3 기각. 5대 3 기각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뭐
점칠 수는 없고요. 네.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네. 저는 제가 보수 정당에 있고 네. 몸담은 사람이지만 저는 12월 3일에 비상경 네. 네.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네. 국회와 네. 선관위를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 네. 물론 실패로 끝났죠. 네. 네. 유혈 사태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죠. 네. 저는 그거는 실패한 내란이라고 네. 저 스스로 봤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요. 네. 중요한 거는 양쪽에 맹목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도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국민 다수가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라는 네. 평가를 듣지 않으면 이거는 그 이후에 국민적인 어떤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는 네.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제가 당신들 이거 그냥 법만 단순히 적용해서 네. 결론 낼 그런다고 해가 네.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네. 그렇고요. 이 두 가지 재판과 심판이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법원의 판사님들이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이든 당신들의 결정이 국민 다수의 눈에 제발 공정하게 네. 됐다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최고의 보루 네, 아닙니까? 네, 네.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 주문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아, 이제 시간 가는 줄 어이구, 몰라서 진짜 잠깐 광고를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되는데.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예. 네, 이슈앤피플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5분입니다. 이슈 인터뷰 오늘 유승민 전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미정계리라고 불리는 이제 2030 남성들 커뮤니티에서는 또 공공연하게 헌재 습격 얘기하는 이제 글들도 자꾸 보인다고 하고 또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주축이 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소동을 벌이다가 뭐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만 해산이 되기도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인권위는 또 윤 대통령의 인권 보장 관련한 안건에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찬성 6대4 반대 4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기관들까지도 굉장히 좀 말하자면 양극 극단으로 갈리는 그런 지금 모습이 보여서 약간 네. 걱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직자들의 저는 뭐 영혼 있는 공무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직자들이 우리 이번 계엄 사태에서 보면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한테 주어진 직분을 네. 그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선관위가 됐든 국가인권위원회가 됐든 네, 네. 헌법재판소가 됐든 네.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네. 떠나서 사실 그 임무에 충실한 게 그게 네, 공직자의 네, 자세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요. 네. 그거를 벗어나는 만약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네.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건 저는 이제 서부지법 폭동이나 네. 저는 그런 헌법기구나 공적기구에 대한 네. 어떤 공격 네. 폭력적인 공격 이거는 있을 수 없죠.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데 그 대신에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요. 네. 헌법재판소 이 결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결정이 다수 국민이 100%는 없죠. 네. 다수 국민이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하게 공정하게 했구나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저는 미흡한 점이 네. 그동안 있었어요. 공수처도 그랬지만 헌법재판소도 탄핵사유에서 내란지를 뺀 거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그때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을 때 네. 네.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 헌법에 미비했던 이게 200명이냐, 네. 그죠? 정족수가 150명, 예, 예. 151명이냐, 과반이냐, 이거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결론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직도 입장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 마은혁 후보를 임명 안 했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제발 민주주의라는 거는 절차적인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다른 나라 선진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네.
그날 오후 2시에 결정한다고 발표해놓고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그거를 네. 취소하는 거는 이거는 사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많은 특히 보수 유권자들한테는 네. 저 사람들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조심하라. 네. 이런 이 시그널은 경고는 계속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오셨으니까 그냥 뭐 예. 국민들이 이제 슥 갈라지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몇 개는 좀 여쭤보고 가야 되겠다 그러십시오. 싶어서요. 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사상 초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유 있다. 그러니까 합당했다라고 보시는지 무리가 있었다 혹은 공정치 않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라는 네, 게 대통령의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그렇죠. 대통령에 지금- 대한 예.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예. 그게 공정성에 시비가 걸릴 만한 그런 일들을 저도 네.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네. 왜 끝까지 수사를 네. 하느냐. 진작부터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를 명확하게 살펴보면 경찰한테만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있으니까 모든 수사는 거기에 몰아야 돼요. 네. 그런데 경찰은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는 검사만 네. 하도록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가지고 검찰에다가 당신들이 기소해라 네, 이렇게 그렇죠. 옮겼으면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절차상의 체포와 구속과 기소와 관련된 이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아마 못했을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네. 약점이 잡혔잖아요. 네. 헌법재판소도 제가 거듭 지적하지만 왜 탄핵 사유를 네. 함부로 건드리고 왜 뭡니까 지금 한 명 남아 있는 후보자 네. 그걸부터 먼저 막 성급히 하려고 마흔 그러니까 명 국민 후보자. 눈에는 저 사람들이 6명이 안 채워지니까 지금 저러는구나. 네. 아. 의심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네. 예, 진짜 네. 이 뭐라 그럴까요? 조심해야 되는 네. 예, 그런 건데 네. 그걸 못했던 건 되게 아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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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 대표님은 계속 헌재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탄핵 심판 변론 최근에 어떻게 보시는지와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면서 이건 탄핵 공작이라고 표현을까지 쓰는 지금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네. 있어요. 어떤 게 아쉬웠냐 하면요. 지금 구속되고 기소된 모든 장군들, 네. 예? 군장성들, 그다음에 경찰 책임자들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한마디로 시작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네. 그 탄핵 심판의 법정에 헌법재판소 네. 법정에 나온 거는 심판정이 나온 거는 저는 잘하신 네,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그 대신에 지금 분열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이 국민들에 네. 대한 정말 좀 죄송한 마음. 네. 국민들의 지금 이 여러 가지 막 경제 민생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네. 정치가 이 모양이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국가 책임자로서의 아직 지금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지시해 가지고 어쨌든 일어난 일인데 네. 거기에 그 사람이 뭐 국정원 1차장이 됐든 수방사령관이 됐든 특전사령관이 네. 됐든 그 사람들하고 그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진술을 하고 네. 있는데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네. 증거에 의해서. 근데 너무 단어 하나 말 하나 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게 이제 본인을 탄핵시키기 위한 공작이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대통령께서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품격 있고 책임지는 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네.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네.